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용의자 라이언 루스는 일요일인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인근에 있는 9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비디오 오른쪽 상단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용의자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오랜 전과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루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으로서 일련 번호가 지워진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웨스트 팜비치 연방법정에 처음 등장한 루스는 감색 죄수복과 족쇄를 착용하고 차분하고 기분 좋게 연방 국선 변호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루스에게 당신은 자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연방 국선 변호인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는 현재 갖고 있는 현찰도 없고 저축도 없으며 주당 $3,000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와이에 트럭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25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9월 30일 기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및 이전 인터뷰에는 58세의 루스는 트럼프의 지지자에서 현재는 민주당과 카말라를 지지하고 트럼프에 대한 비평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열정을 갖고 심지어 최전선에 나가 싸우기를 희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루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2018년에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1998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농업기술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성인 교정국의 기록에 따르면 루스는 2002년 대량 살상 무기인 전자동 기관총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오랫동안 법적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루스는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뺑소니 범죄와 숨겨진 무기 소지 및 도난품 소지 등 여러 가지 경범죄와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사법 기록에는 루스가 199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금 체납과 바운스 낸 수표를 포함해 6건이 넘는 법원 사건의 피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법집행 소식통에 따르면 호놀룰루 경찰은 2019년에 그와 다른 2명이 타인의 사유지에 쪼그리고 앉은 사건을 포함하여 그와 4차례 접촉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루스는 자신을 이동식 창고와 작은 집을 짓는 회사인 캠프박스 호놀룰루의 소유자라고 설명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투표 기록에는 루스가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2024년 3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직접 투표한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루스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민주당 기금 모금 플랫폼인 액트블루에 $1에서 $25에 이르는 금액으로 거의 20번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루스는 2016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삭제된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0년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타 후보와 다르고 더 나아지기를 바랐지만 우리 모두는 크게 실망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루스는 트럼프가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집회에서 있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뒤에도 트럼프는 부상자나 사망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상자들을 방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트럼프는 피해자 가족들에 직접 전화해 위로하고 사망자 가족을 위해서는 자금 모금 어카운트를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피해자들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요. 루스는 또한 2023년 자체 출판한 291페이지 분량의 저서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전 지지를 언급했고 그리고 그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반란을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비민주적인 세력이 저지른 재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루스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데 대한 책임은 자신도 져야 하지만 나는 내가 잘못 판단했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할 만큼 남자다라고 적었습니다. 루스는 2022년 초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그의 수도 키예프로 여행을 떠났지만 나이와 군사 경험 부족을 고려하여 2022년 그는 이상적인 후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스는 2023년 3월 뉴욕타임즈에 파키스탄을 통해 여권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로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탈레반을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군인 중에서 신병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불평하면서 외국 군인 특히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군인이 러시아 스파이일 수 있다는 우려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입국하는데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확인된 루스는 나는 매주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파트너 미팅을 가졌으나 여전히 단일 비자 발급에 동의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전쟁 지원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군부대 및 구호단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민간단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 군단의 한 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루스가 온라인으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연락했지만 군단에 속하지 않았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협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사령부 외국인 조정부 장교는 그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망상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답변할 내용도 없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월요일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폭력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며 암살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월요일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불장난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언급입니다. 루스의 가족이 그를 변호했습니다. 루스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담은 사건 직후 로이터에 자신의 아버지가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오란 루스는 데일리 메일에 그의 아버지가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매 4년에 한 번 치르는 게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문제와 실질적인 해결책에서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분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게임을 끊고저 순교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루스는 자신의 암살 미수에 대해 시종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 계획된 음모였는지는 FBI 조사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